그 힘들고 힘든 일장을 끝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을 다 뗍니다. 근데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뗄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대충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2, 3, 4, 5, 6, 7, 8, 9장까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또 시간이 없고 그래도 뭐는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제가 목표가 있어요. 반복학습 한다, 이라고 뭐 하면은 속에서 짜증이 팍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 그죠? 야, 이 당하는 거를 또 반복학습을 하느냐. 그죠? 그 정도 돼야 이제 조금요, 아비담마가 이제 중급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래 말씀드리고, 그죠? 자, 우리는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그럼 반복학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해서 쭉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게 막, 그죠? 물어듯이 쭉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반복학습이 되죠, 그죠? 자, 아비담마는 아비하고 담마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죠? 아비는 접두입니다. 아비의 접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above의 뜻이고 하나는 about의 뜻이라 했습니다. 자, above로 해석하면은 above는 높은 위에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때 아비는 above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비법이라고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죠? 비근할 데 없는 법, 뭐 높은 법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법 단마를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우리 경에서 쓰여진 부처님 말씀 우리는 단마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 말씀인 단마는 경에서 말씀하신 단마는 대기설법이라 했죠, 그죠? 듣는 사람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고유성질의 측면에서 어디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든 바보 천치든 하다못해 듣는 사람이 개든 고양이든, 그죠? 그게 관계없이 뭡니까? 쫙 있는 그대로 법을 나열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무비법이라 합니다. 됐죠? 이게 남북방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무비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 스님께서는 두 번째 about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법, 법에 대해서 법을 연구하는 거, 그죠? 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죠? 참고하고 뭐 궁구하는 것, 그거를 아비담마로 봤습니다. 자, 부처님 안 계신 이 시대에서, 부처님 계신 시대에서는 아비담마는 수성한 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뛰어난 법, 무비법 이렇게 되지만은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서 우리는 뭡니까? 법을 대면해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불자들의 기본, 그죠? 특히 우리 출가자들, 스님들의 기본 삶의, 그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이런 의미로 현장 스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무비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죠, 아비담마가 이제 우리 현장 스님 그대로죠, 법을 참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 질문이 두 번째로 일어나야 됩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맞죠, 그죠? 자, 아비담마에서 법은 뭐라 했습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법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했죠? 다 떠올랐죠? 떠오르면서 짜증이 한개 났죠, 그죠? 떠올랐는데 아직 짜증이 안 났다, 이런 분들은 아직 그 급수가 좀 조절이 안 됐습니다. 떠오르면서 짜증이 나야 됩니다. 제 이걸 또 해야 되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 두 가지 공리,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그렇죠, 그죠? 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 요 두 가지 공리에서 이제 막 무한 확장해서, 그죠? 이제 전개되는 게 우리 아비담마 이 책입니다, 그죠? 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확장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 개 이름은, 그죠? 뭐 진돗개도 아니고 똥개도 아니고 부르독도 아니고 세파트도 아니고 몇 개. 똥개가 아니고 몇 개. 됐죠, 그죠? 그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그죠? 82개란 말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는 뭘 해야 됩니까? 이 82법을 개통 분류를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참고하는 기본이 개통 분류하는 거죠. 개통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개, 문강, 목과 속종. 이건 생물에서 하는 겁니다. 아비담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죠? 법 하면 일체법. 됐죠, 그죠?
일체법은 다시 뭡니까? 유의법, 무의법. 유의법은 다시 뭡니까? 예, 마음부수, 물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부수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거지만요. 공통되는 것, 해로운 것, 그죠? 아름다운 것, 등등등등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이 계통을 분류해 들어가는 것이 아비담마의 기본 관심입니다. 그것이 법을 참고하고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계통 분류를 해갖고 특히 1장, 2장, 6장에서 이 기본, 그죠? 분류를 해 나갑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첫 번째 영역인 마음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두 번째 영역인 마음부수 52가지를 다루고 있고 6장에서는 뭡니까? 세 번째 영역인 물질을 다루고 있고 6장 뒷부분에서는 네 번째 영역인 열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장, 2장, 6장이 아비담마의 기본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뭡니까? 예, 이 기본에 대한 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아비담마 길라잡에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장에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영역인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마음은 고유승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 그럼 두 번째 공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그죠? 이 세상에는 마음이, 그죠?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됐죠? 아, 그걸 해서 뭐 해요? 하기 싫은 분 안 해도 돼요. 아비담마는 뭡니까? 아, 그거 뭐 하면 그저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했잖아요.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어깨를 그저 이래 하시면서 그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착한 내 새끼, 그래,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웃자고, 에? 요래 하신 게 경에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방편설. 됐죠? 그 부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뭡니까? 눈물이 나고 기분이 좋죠, 그죠? 맞죠? 그래서요, 이 삶에 지친 거죠.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죠? 네? 마음도 편안해지고, 저래 오면 마음 편하고, 부처님 얼굴만 쳐다봐도 편하고, 행복하고, 좋고, 이런데, 그죠? 아비담마로 오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네? 아, 뭐, 어렵습니다. 차비라. 됐죠, 그죠? 네? 실제로 그래요. 좀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그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야 아비담마가 그죠? 뭡니까? 이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 연구를 안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찰나적 존재니까 그죠? 자, 우리가 제가 보기를 들은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요새 백세인생이잖아요. 100년 동안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 정도는 국민학생도 요새 스마트폰 갖고 두드리면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마음은 1초에 1200번 정도 일어납니다. 상자부에 의하면. 됐죠? 그래,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3조 7,800억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뭐, 곱하기 그죠? 90억 인구, 뭐, 개, 소, 돼지, 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 그대로 불가설, 미진수입니다. 됐죠? 그죠? 불가설, 미진수이라면 모른다는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예, 이거를 또 계통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됐죠? 그거는 뭐 때문에 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럼 뭐 합니까? 차 앞이라 가라. 됐죠? 가라. 예? 됐죠? 근데 가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요새, 그죠? 요새 이 복잡한, 그죠? 우리가 요새 학문이네. 특히 뭡니까? 자연과학 부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세발의 피죠, 정말로. 그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류를 해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그렇죠. 하나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분류에서 뭡니까? 당연 무슨 경지 나오면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런 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경지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간 마음. 그죠? 마음의 종류는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왜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합니까? 업설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설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업을 갖고, 업은 뭐가 지어요? 우리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한 기준으로 업을 이야기 안 한다면은 그 불교가 아니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 이걸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 됐죠? 이제 훤하지요? 근데 아직까지 짜증 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마칠 때쯤 되면 있잖아요. 짜증이 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들어야 돼. 정말로 짜증나는.
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보고 그 수료증도 중급 수료증을 하나 만들어봐서 그죠? 하나씩 좀 나눠드려야 되겠어요. 짜증을 내는 거 안 내는 거죠. 오직 기준은 그겁니다. 요 CCTV 하나 달아놓고 그죠? 쫙 찍어갖고 짜증이 몇 번 났는가, 그죠? 이걸 그죠?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뭡니까? 89가지로 나눴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아비담마킬라자바에서는 뭡니까? 이 89가지 마음을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뭡니까? 설명하면서 마음을 전체로 뭡니까? 해로운 마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나머지를 우리 아름다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개죠. 근데 다 아시죠? 해로운 마음 12개. 그다음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죠? 그 다음에 그런 30개를 빼면은 59개는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아름다운 마음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책에서는 분류를 해서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뭐, 이제 하나 더 이제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본삼매의 든 마음이라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본삼매의 든 마음을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한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게 출생한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요것만 우리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세한 기준을 가지고, 그죠? 쭉 이렇게 나눠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우리가 이 도표로 보면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 제일 많았죠. 그죠? 자, 우리는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은 반드시 과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과부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죠. 두 가지 이렇게 싹 지나가죠. 안 지나가는 분들이 아주 좀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죠? 우리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과부를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 싹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그래요. 이래 반응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 혹시 그저 몇 번 이제 안 들어가고 좀 해서 이제 점점 뭐가 분명해지죠. 그죠? 그죠? 과부는 실제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원인 없는 마음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인데 자극만 하는 마음 3개 제외하고 15가지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죠. 원인 없는 마음 중에 15가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에서 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 있었죠. 욕계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8개, 색계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5개, 무색계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4개 있었죠. 그죠? 이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했습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이해하면 정말로 이건 중급입니다. 그러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1장 마음에 의해서 업이 과부를 가져온다는 거. 과부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재생연결식으로도 가져오고 삶의 과정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됐냐? 아비담마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부의 마음은 전부 원인 없는 과부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여기서 무엇이 원인입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요 6개가 우리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마음부수법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됐죠? 그죠? 요거는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런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은 막 1장은 아주 그 제대로 이해가 된 겁니다. 출생한 마음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도의 마음, 과의 마음. 출생하면 불교에서는 항상 그죠? 성자들의 경지고 네 가지로 분류하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그래서 도와 가를 붙여서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됐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89가지 마음이 싹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출생하는 경지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이라는 3매의 경지로 더 세분하면은 마음은 전체 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까? 121가지. 됐죠? 그죠? 생안의 마음은 전체가 81가지고요. 출생한 마음을 그 삼매와 본삼매와 연결 안 시키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1 더하기 8은 89가지고요. 생안의 마음은 81개에다가 이 도와 과의 마음을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연결시키면은 도의 마음 20개, 과의 마음 20개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4는 20입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81 더하기 40은 121개. 됐죠? 요것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예, 요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거 다 보고 고개 끄덕끄덕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일장은 제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중급에 막 들어간 경기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드는데 짜증이 확 났다. 아, 이제 완전히 이제 중급에 들어갔습니다. 짜증이 심하게 났다. 이제 중에서 상급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래 말씀드리고, 좀 반복하고 있으면 20분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기록입니다, 기록. 그 20분 만에 일장을 다 뗐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죠? 점점 여기 입에 힘이 이제 막 들어가고, 그죠? 이거 뭐 경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은, 예, 209쪽입니다. 자, 만부수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부수는 우리가, 그죠? 아비담에서 81법 가운데, 82법 가운데 두 번째 카테고리가 우리 심소였죠. 그죠? 심소를 우리 초급일전 연구원에서는 마음부수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부수로 옮긴 째따시카, 원어는 째따시카입니다. 이제 요렇게 되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석서들은 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에 결합되어 있는 것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으면서 그것이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5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09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마음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만부수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0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10쪽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마음과 만부수들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왕과 그 수행원들의 관계와 비교한다. 됐죠? 자, 사람들이 비록 왕이 온다고 말하지만 왕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는 항상 수행원들과 함께 온다. 맞죠? 아이고, 큰 나라의 왕이 어떻게 혼자 다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광사에 오셨다. 이러면 뭡니까? 대통령이 혼자서, 그죠? 와서 강스님 이러면서 혼자 손 싹 흔들고 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맞죠? 적어도, 그죠? 뭡니까? 고급 세단 몇십 대가 쫙 오겠죠.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대통령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과 만부수와의 관계를 전통적으로는 왕과 수행원들의 관계. 됐죠? 그 다음에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과 뭡니까? 측근들과의 관계. 이제 요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고 항상 만부수라는 수행원들과 함께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마음에만 초점 맞춰고 89가지를 했는데 이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유성질을 보면 다 모아보면은 52개라는 겁니다. 됐죠? 52개인데 52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만부수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 회의를 한다 이러면, 그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대통령 측근 수행자들은 다 들어가서 옆에 숨어 있던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경호원들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경제와 관계된 어떤, 그죠? 중요한 요인들이 그 참석하겠죠. 그렇죠? 예? 국방에 관계된 회의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측근들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호원, 비서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국방과 관계된, 그죠? 뭡니까? 그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죠. 그렇죠? 그죠? 예? 예술에 관계된 뭐를 회의를 한다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되면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그에 어울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을 아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이 책은 도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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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에서도 206쪽 이제 다 외웠지요. 206쪽 도표가 제일 중요하댔죠. 그다음에 2장에서 도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일수록 중요하겠죠. 그죠? 2장에서는 310쪽입니다. 310쪽, 311쪽 보면은 양면에 걸쳐갖고 도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죠? 그게 뭐 해놓은 거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마음은 89가지 혹은 121개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만부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부수들이 함께 일어나는가? 그거를 옆에 까만 거로 뭐 다 그 체크를 해놨죠, 그죠? 그걸 몇 개 적어놨죠. 그 밑에 보면 2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해서 개수까지 쫙 밝혀갖고 양면에 다 해놨습니다. 됐죠? 우리가 마음부수법들은 뭡니까? 이 도표를 보고 이해를 했다 하면은 중급 이제 돌입했습니다. 됐죠? 그 핵심은 요 310쪽에 있는 요 도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아비담마 입장에서는 그죠? 이 마음부수는 내한테 일어나는 심리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기 매 순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 심리 현상을 보고 거기에 그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요동치는가를 객관화시켜서 그걸 바로 보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저는 참다운 수행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자보에서 뭡니까? 아비담마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가 아비담마랍니다. 됐죠? 뭐 윗바사나는 뭡니까? 해체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뭐를 있는 그대로 봅니까? 몰라. 그러고 그죠? 뭐를 본다는 게 그죠? 이런 말 하면 맞지만은요. 우리가 그죠? 또 남쭉 까는 게 나오고 싶어요. 누가 한데 막 제발 좀 까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때문에 진짜 환갑까지 다 됐는데 그죠? 또 남을 또 비판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느냐고 막 또 하도 애절하게 말씀을 하셔갖고요. 제가 좀 그래서 어쨌든 그죠? 어쨌든 이건 이제 객관식에서 딱 있는 그대로 하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윗바사나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타 수행하고 있어요. 대상에 집중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정해진 대상, 그것도 밖에 있는 거친 대상에. 윗바사나를 자기 자신을 쳐다보려면 뭡니까? 자기 마음을 쳐다보려면은 뭐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쳐다봐요? 맞죠? 이건 비판이 아니죠. 저 누구라고 안 했어요. 예? 저기 뭡니까? 저 김해 살고 있는 아라한 스님은 저한테 그냥 수백 번을 쭉 까짓거든요. 자기가 아라한이라 했으니까 까달라 이 말이거든요. 까달라는데 안 까주면은 한국 불교를 우습게 봐요. 안 그렇습니까? 나 아라한이다 이랬으면 뭡니까? 비판을 해달라 까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까줘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이상히 그런데 남 비판하는데 김에 있는 아라한 스님 왜 안 나오는 거 싶었죠, 그죠? 궁금하죠, 그 스님 누구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때 보면 그죠? 괜히 그 스님하고 짜고 그 스님 제가 이전에 막 피하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특히 왜죠? 우리 물질도 중요하지만 6장의 물질이 나옵니다만 그죠? 우리가 1장의 마음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뭡니까? 마음부수법은 이게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는 적나라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고유성질별로 딱 해체를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어떻게 윗바사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막, 그러고 이제 윗바사나를 하니까 뭐가 보였다. 뭐가 보였다는 거는요, 그거는 백발백중 잘 해봐야 사마타입니다. 니미타가 뜻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인지. 그거는요, 지금 죽으라고 그대로 그죠? 여러 가 윗바사나를 했는데 뭐가 그죠? 뭐가 되고 마음이 편하지. 그거는 뭡니까? 전부 잘 보면 사마타입니다. 그건 사마타도 무조건 요까지 그죠? 요까지 너무 까면 안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310쪽에 있는 도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도표가 중요해서 요 좀 보려고 그랬는데 스님이 맨날 남 죽 까고 이래서 보기 싫어요. 또 이런 분들이 생기시면 보기 싫어요. 아이, 짜증나요. 이래 한번 대갑니까? 그렇죠. 차비라. 그죠? 됐죠? 제가 답답합니까? 나 안 답답해요. 그죠? 그렇죠? 우물은 누가 팝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 안 팝니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예. 그죠?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이거는 너무 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목표는 뭡니까? 310쪽에 있는, 그죠? 그 마음, 89가지 마음, 52가지 마음부수의 상호 관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 제 2장의 그죠?
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목표까지는 아니고, 그죠? 목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래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그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악단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죠? KBS 악단. 그죠? 그럼 옛날에 이봉조 악단, KBS 옛날에 그거 할 때 이봉조 악단, 그죠? 우리 어릴 때인데 인기 좋았어요. 그죠? 그 이봉조 아저씨, 그죠? 예, 그래갖고, 그죠? 좀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딱 이러면, 그죠? 빵빵빵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비담마의 그 심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악단이 뭡니까? 52명입니다. 됐죠? 그럼 이봉조 아저씨가, 그죠? 땅땅이랑 이봉조 아저씨는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이봉조 아저씨가 이래 할 때 뭡니까? 그러면 악단이 가만히 앉아있다, 52명 앉아있다, 한 사람이 한순간에 뻥! 이렇게 옆에 뺑! 하고 누구 편을 똥 치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52개 악기, 52사람 가운데 적어도, 그죠? 수십 명이, 적어도, 그죠? 적어도 7명 이상은 뭡니까? 드럼을 친다든지, 베이스 기타를 친다든지, 음악에서 요새 음악 기본이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노래 저도 알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몇 개 악기, 많을 때는 수십 개, 그죠? 작을 때는 최소 7개 악기들이 뭡니까? 매 찰나째, 이건 찰나생 찰나면 이러면 되죠? 매 찰나의 어떤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모이니까 우리는 그걸 묻고, 아름답다, 그죠?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악단이야말로 저는 그죠? 52가지 심소법에다가 비유하면은 가장 멋지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가, 이봉조 아저씨는 재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그죠? 이미자 씨가 나와갖고 있잖아요. 동백 아가씨를 부릅니다. 예? 옆에 뭡니까? 52명 관현악단이죠? 나하고 빰빰빰 빠바빰빰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적어도 수십 명이 매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순간에 맞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모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멋진 음악이, 그죠? 동백 아가씨는 예술입니다. 예술. 표정이 다 이상하네. 그죠?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예, KBS, 그죠? 그 전송, 무용수들 있잖아요. 무용단들이 나와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춤추, 이건 뭘로 보면 되겠어요? 물질. 됐죠? 그죠? 내 몸뚱이. 몸뚱이 비유하면, 그죠? 예? 우리 몸뚱이가, 그죠? 그 무용수들이 춤도 추고, 그죠? 그 뒤에 관현악단이 뭡니까? 심소법들이, 그죠? 그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죠? 그 음색을 가진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게 뭡니까? 가수는 우리 마음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가수가 쫙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됐죠? 음악을 탁 들을 때 아비담마를 요래 응용시켜가 딱 해체해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 막 고급으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인정받는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거 없어요. 그냥 말을 재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제 이야기는 우리가 불교적인 이 해체해서 보기를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만나는 여러 상황에다가 다 적응시켜서 이해를 해보면은 아비담마의 이 해체적인 시각이 여러 상황에 다 맞게 적응이 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를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먼저 키워드로 알아야 될 게 그 210쪽에, 그죠? 중간쯤에 보면은 첫 번째는 결합의 방법 있죠? 찾으시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조합의 방법 있죠?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 310쪽 도표에서 우리 그죠? 그 세로가 마음이 되고 가로가 만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관점에서 그죠? 마음부수, 그죠? 89가지 마음 각각이 몇 개의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있는가? 마음의 입장에서 관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조합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르게 어떻게 봅니까? 52가지 마음부수법들 각각이 1번 마음부수법들은 몇 개의 마음과 함께 하는가? 됐죠?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마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이거를 결합이랍니다. 됐죠? 조합과 결합. 그렇게, 왜냐면, 그죠? 이거는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마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마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마음의 부수에서 관점을 살펴보면은, 그죠? 조합이라고 그러고, 마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결합이랍니다. 됐죠? 예? 조합, 결합, 그럼 부처님이 조합, 결합, 한글을 쓰셨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삼바요가를 결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해놨죠? 결합의 방법에서 삼바요가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합의 방법에서 상가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삼바요가를 조합이라 하고, 상가를 결합이라 하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겠죠? 이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번역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죠.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y 이꼬르 ax 플러스 b 하면 y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럼 반대로 하면 x 이꼬르 뭡니까? cy 플러스 d 이래도 볼 수 있죠? 오, 그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수준 수학입니다. 예, 그죠? 예. 막 아시는 분들은 우리 앞에 교수님부터 해서 아마 속으로, 그죠? 아마 참, 이야, 참 팔아먹는 방법도 1학년 수준을, 중학교 짜리를 1학년 수준을 막, 그죠? 이야, 뭐 아마 감탄을 하셨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마음부수의 정의입니다.